검찰은 수사권 하나 없어도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수사권 없어도 장난칠 수 있는 걸 장인수 기자가 최영중 청주시 의원 사건 관련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영중 청주시 의원을 며칠 전이죠. 15일 날, 일주일 전이네요. 압수수색했습니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혐의가 뭐냐? 무려 아동 성매매 혐의입니다. 말이 성매매지 16세 미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의제 강간입니다. 16세 미만이면 합의했다 하더라도 설령 성관계를 맺는 거를 합의했다 하더라도 성폭행, 강간으로 봅니다. 16세 미만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의제 강간한 거죠. 그것도 시의원이 심지어 그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가지고 있었던 혐의도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혐의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죠. 혐의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보다 어린 미성년자 A양을 만난 뒤에 채팅앱으로 만나서 깬 거죠. 뭐 담배 사줄게 뭐 이런 걸로 깨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맺고 돈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이랬다라는 겁니다. 뭐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영상 촬영도 해서 뭐 가지고 있었기도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최 의원은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합니다. 18세. 뭐 이러면은 뭐 나이가 혹시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16세가 안 되는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심지어 최 의원, 이 최용중 의원은 과거에도 성매매 관련 혐의가 적발돼서 기소유예 처분받은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문제는 뭐냐? 경찰이 이 이후에 이제 경찰이 이것까지는 확인한 것 같아요. 최 의원이 그 처음에 특정된 A양과 이런 식으로 의제 강간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확인을 한 것 같고 거기를 넘어서 이제 수사를 확대하는 거죠. 얘하고만 이랬을까? A양하고만 이랬을까? 성매매 전력이 또 있잖아요. 이 건 말고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다른 범죄 행위를 요것과 관련해서 이 유사한 다른 미성년자나 이런 범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찾기 위해서 1차적인 수사, 이건 기본입니다. 특히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일단 통신영장을 쳐서 통화 내역부터 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거는 뭐 무조건 해야 되는 수사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수사예요. 그러니까 통신영장을 쳤는데 이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법원에 보낸 게 아니라 검사 단계에서 최 의원 다른 통신 내역을 경찰 왜 봐? 볼 필요 없어. 그리고 영장을 안 내줬습니다. 영장을 안 주면요. 수사는 거기서 끝입니다. 경찰이 최용중 의원을 데리고 할 수 있는 수사는 이제 최용중 의원을 불러서 야, 당신 A양이랑 이랬잖아. 과거에도 성매매 전력 있잖아. 또 있지. 불어. 불겠습니까? 최 의원이 미쳤다고 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영장을 치는데 보통 압수수색 영장이 대한민국이 90%에서 뭐 91% 이게 한 2, 3년 전 수치인데 한 91% 나옵니다. 압색영장이. 압색영장 중에서도 통신영장은 95% 정도 나옵니다. 발부율이. 영장 발부율이 95%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수사기관이 영장을 너무 많이 청구하고 법원이 너무 많이 영장을 발부해 준다는 걸 비판할 때 쓰는 수치긴 한데 어찌됐건 이 정도로 통신영장은 별게 없습니다. 통신영장 압색당하면 제가 압색당하는지도 몰라요. 검찰이 그냥 지들끼리 해서 압색영장을 치면 법원이 내주면 SKT, LG텔레콤에 보내서 제 1년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그냥 받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 찾아오고 나 찾아와서 뭐 절 뒤지고 이런 것도 없어요. 핸드폰 압수수색은 이제 핸드폰 가져가는 거고 통신영장은 통신 내역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봐. 그리고 95%씩 내주는 게 통신영장인데 무려 검사가 이걸 니들은 보면 안 돼. 그러고 반려한 거죠. 이미지 보겠습니다. 반려한 이유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검찰이 이 영장을 반려한 이유가.
최영중 범행기간을 보면 2024년 10월부터 범행기간 밑에 나와 있죠. 2025년 10월까지인데, 자, 경찰이 이제 그걸 확인해서 이제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2026년 7월 현재 지금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신사에는 통신 내역이 1년치만 보관되니까 경찰은 26년 7월부터 1년 전까지인 25년 7월까지의 이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라고 통신영장을 쳤는데, 검찰의 논리는 야, 이거 A양 사건이랑 관련 없잖아. A양 사건이랑 관련 없는데 이걸 왜 들여다보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반려했다라는 게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설명입니다. 미친 거죠, 검사가. 검사가 미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예. 이게 검사의 논리는 별건 수사가 안 된다는 논리거든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별건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논리인데 이건 별건 수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관련 수사입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수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는 검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거나 성매매를 한 사람을 단속했거나 어떤 성매매 행위를 하나 단속했다 칩시다. 그러면 성매매를 한 뭐 여성이나 포주나 뭐 성매매를 한 뭐 남성이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여성, 성매매를 한 여성 혹은 성매매를 한 포주, 성매매가 적발이 됐으니까 이거를 무조건 들여다봅니다. 이걸 무조건 들여다봐요. 다 찾습니다. 그래서 이 성매매 포주 핸드폰에 나와 있는 의심되는 남성들, 평소에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가 아닌 이상, 가족이 아닌 이상 이 통화 내용을 봤을 때 이거 성매매 하는 걸로 의심되는데, 그래서 다 부릅니다. 다 불러서 심지어 통화 내용만 있지 그 남자가 끝까지 발뺌하면 성매매 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뭐 돈을 뭐 은행 계좌로 보내거나 뭐 한 게 아니라 현찰로 줬다면 그냥 기소합니다. 그냥 성매매 했지 하고. 이렇게 수사를 해오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이게 기본입니다. 성매매 관련 수사는. 이렇게 안 하는 수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매매를 한 건 단속했으니까 그 한 건만 확인해서 기소한다? 이거는 제가 뭐 취재를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차례 되거든요. 이런 수사를 들여다본 게 무조건 다 들여다봅니다. 지금까지 했던 성매매 뭐뭐 있는지 다 들여다봐요. 근데 유독 최 의원에 대해서는 그것만 수사해. A양하고의 관계 그것만 수사해. 나머지는 수사하지 마. 라고 수사의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족쇄, 압박을 채운 거죠. 검사가. 영장을 안 내주면 앞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합니까? 영장이 없는데. 뭘 들여다봐요?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영장을 안 내주면. 통신영장은 기본입니다. 통신영장을 봐서 의심이 되면 이제 계좌, 금융 계좌 압수수색으로 가고 돈이 오간 걸 확인해야 되니까요. 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아예 통신영장의 단계에서 막은 거죠. 자, 그러면 검사는 왜 이러느냐? 최영중을 시의원으로 공천한 사람이 누구냐? 김진모 국민의힘 청주시 당협위원장이라는 사람인데요. 김진모는 최영중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이 최영중을 좀 아꼈나 봐요. 바로 실드를 칩니다. 이 김진모가. 최 의원은 미혼이다. 미혼인데 무슨 불륜, 외도 이런 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이 피해자 A양이죠. A양에 대해서도 뭐 2차 가해성 발언을 했습니다. 뭐 어떤 의도로 지금 이러고 있는지, 뭐 그동안 무슨 둘 사이에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봐야 된다는 이런 취지의 2차 가해성 발언을 했습니다. 김진모가 누구냐? 제 노트북 화면 좀 잡아주세요. 아유, 화면이 켜지지가 않네요. 이게 화면이 커지지가 않네요. 예, 이렇게 커지는구나. 얘입니다, 얘. 김진모. 이걸 왜 보여드리냐? 옆에 딱 나오죠? 대한민국 14대 서울 남부지검 검찰청 검사장. 남부지검 검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남부지검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의도를 끼고 있어서 금융 관련 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을 빼면 가장 핵심 요직입니다.
가장 핵심 요직이에요. 검사장이 갈 수 있는 것 중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면 남부지검장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사이즈가 큰 증권범죄, 뭐 기업범죄 이런 거를 수사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증권범죄 합수, 지금도 있죠. 증권범죄 합수단이 남부지검 안에 있죠. 진짜 잘 나가던 검사란 얘기입니다. 김진모. 얘가 MB정부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줄줄이 승진하고 잘 나갔던, 그러다가 뭐 문재인 대통령 되면 이제 좀 한직으로 밀려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경력 보면 나와요. 예.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대검 기획조정부장, 어휴, 뭐 무지 잘 나갔네요.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 이거 뭐 꽃이죠. 모든 검사의 꿈 같은, 모든 검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부분 검사들이 꿈꾸는 자리입니다. 남부지검장은. 떡하니 남부지검장을 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공천을 줬고 아끼고 실드를 쳤던 사람이니까 검사들이 영장을 안 내준 거 아니야? 이 의심이 증거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죠. 영장 청구권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영장 청구권이. 이 영장을 안 내준 검사 징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영장을 안 내주는데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검사가 영장을,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영장을 청구하는데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검사 단계에서 반려할 때 아무 이유가 없어요. 네.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이 보완해서 영장을 다시 꼼꼼하게 더 많은 범죄 혐의 같은 걸 써서 다시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 검사가 또 반려하면 요 관계에서는요, 아무런 제재 장치나 이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장치가 대한민국에는 제가 알기에 없습니다. 경찰은 신청하는데 검사가 법원으로 그 영장을 안 가져간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 경찰은요, 수사권, 검찰의 수사권 박탈, 그 다음에 뭐 수사권,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조정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일선 경찰들이 하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아유, 뭐 수사권 우린 관심 없어. 아유, 검사 수사하라고 그래. 수사하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수사하는 거 보고 싶은 영장만 좀 잘 내줬으면 좋겠어.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경찰들은. 영장 청구권이요, 그만큼 큰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 영장 청구권은 영장을 주느냐 마느냐 이 단계를 넘어서 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가르는 게 영장 청구권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영장 안 주는데 뭘 수사할 수 있습니까? 수사기관이. 검사가 영장 청구 안 해주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러서 물어보는 거 할 수 있겠죠. 장희수가 범죄 혐의 있으면 장희수 불러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뭐 통신영장 안 나와. 통신영장 안 줬으니까 금융영장도 안 주겠죠. 계좌영장도. 계좌영장 안 나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통신 내용 못 보고 금융 내용 못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수사를. 근데 대한민국 검사는 이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 명기되어 있죠. 독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일단 영장 얘기 조금만 마지막으로 더 할게요. 저는 사실 그래서 약간 뭐 아까 뭐 이명수 기자 방송에도 얼핏 그런 말씀 드렸는데, 보안 수사권을 박탈했다고 해서 우리가 검찰 개혁이 완성됐습니다라고 박수 치는 거는 뭐라 그럴까? 그런 기분은 드는데, 저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속은 거에 가깝습니다. 검찰을 개혁하자는 거는 보안 수사권을 뺏고 말고가 검찰 개혁이 아니라 사실은 검찰은 없어졌죠. 공소청인데 검사들이 법률과 자신의 양심과 시민들의 상식에 근거해서 일을 공복으로서 인권의 수호자로서 열심히 잘할 수 있으면, 잘하게 되면 그게 검찰 개혁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영장 청구권에 기소 독점권, 기소 편의주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검사가 여전히. 이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만 갖고도. 수사에도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장 청구권 갖고 덮고 싶은 사건 얼마든지 덮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심지어 이런 가능성까지 생각해 봐요. 이 검사들이 장난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거죠.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사건을 암장하는 거는 너무 많이 봤고요. 영장을 안 내줌으로써 덮고 싶은 사건을 덮는 거죠.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하게 해서 검사가. 이거는 그냥 그 수사권을 박탈한 이후에도 무조건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그걸 통해서 돈을 벌 겁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돈을 많이 번 사람. 범죄가 보통 이제 돈 벌려고 저지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부정한 짓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검사한테 돈을 갖다 주게 돼 있어요. 그 시장은. 그러면 검사들은 예전에는 편하게 직접 수사를 통해서 사건을 만졌지만 지금은 수사기관이 영장이 올라왔을 때, 수사기관에서 영장이 올라왔을 때 그 영장을 안 내주는 방식으로 수사를 못하게 해서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있다. 저는 이런 가능성도 나아가서 생각합니다. 김건희, 최은순, 김충식 얘네들의 방식은 뭐냐? 얘네들이 범죄자잖아요. 최은순, 김건희, 김충식은 이 사람들이 사실상 범죄자인데 사실상이 아니라 뭐 범죄자죠. 정대택이 범죄자라고 고소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대택을 무고로 고소하죠. 무고로 고소해요. 그러면 정대택이 깜빵을 갑니다. 저는 여전히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여전히 이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무고, 명예훼손 이런 걸로 가거든요. 처음에 정대택과 뭐 최은순, 김건희 이런 걸 보면 그 다음에 뭐 위증 이런 걸로 막 합니다. 사건을 이런 걸로 시작하는데 그때도 다 처음부터 검찰이 직수해서 검찰이 수사한 게 아니에요. 경찰 단계에서 경찰에서 하고 이제 검찰로 갔었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거죠. 어찌 됐건 검사랑 친하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검사한테 줄댈 수 있으면 야, 너 저 사람 위증이나 명예훼손이나 무고나 일단 고소해. 그럼 또 하나의 형사사건이 되잖아요. 검사들이 그쪽 수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뭐라도 경찰이 어찌됐건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범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범죄가 요만큼이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수사를 하기 시작하겠죠. 이랬을 때 여기는 영장을 잘 내주는 거예요. 여기는. 원 범죄자인 이쪽은 수사를 못하게 봉쇄하고. 이런 식의 것들도 저는 여전히 가능하지 않냐. 검사들이 이렇게 장난칠 때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거냐. 사실은 이런 논의도 차차 해가야 됩니다. 예. 완성된 게 아니다, 검찰개혁은.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카르텔은요, 권력도 갖고 있고요, 돈도 갖고 있고요, 언론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도 자기 편입니다. 이거를 해체하고 깨부수는 게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수사권 하나 가져왔다고 이게 해체되지 않는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오늘까지도 대부분의 언론이 실컷 장윤기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영중 사건은 충격적이지 않나요? 시의원이 이번에 지방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현역 시의원이 의제 강간을 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압수수색 당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들고 여기에 개입을 해서 수사를 방해했는데 이거는 언론에 잘 보도도 안 됩니다. 오늘까지도 그냥 장윤기 사건만 두드려 팹니다. 이게 언론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언론. 네. MBC, JTBC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슬프지만. 이게 맞습니까? 최영중 사건은 얘기가 안 됩니까? 기사 가치가 없나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없습니까? 그래서 언론개혁해야 된다고 주구장창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최민희 의원이 이제 그 최고 위원,
예비 경선이 있었는데 컷오프를 면하고 이제 본선 진출자를 올렸는데 딱 하나 최고위원 나온 게 저는 언론개혁하고 싶어서 나왔다라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언론개혁 꼭 해야 됩니다. 앞으로 최민희 의원님이 언론개혁에 좀 관심이 실제로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많이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뭐 소통을 할 수 있고 저도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하면서 언론개혁 힘쓰도록 하겠습니다.